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성장 관리 권역 또한 난개발 등 나름대로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이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지자체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논의해야 할 과제와 정책 대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박희분 기자입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제정된 지 40년 된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은 법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고 또 이들 지자체가 법 개정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수도권 밖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수도권은 규제하고 비수도권은 지원하는 정책 기조를 세웠습니다.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1982년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제정한 거고요.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골자는 대학이나 공장처럼 인구를 끌어들이는 시설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수도권에 입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을 과밀 억제 권역, 자연 보전 권역, 성장 관리 권역으로 구분하고 특히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부과합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산업이 들어서려면 공업 지역이 필요한데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하고 기존 공업 지역을 새로운 위치에 옮기는 형태만 가능하고요. 신규 공업 지역 지정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면적의 100%가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 생태계 전환이나 확장에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 권역으로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가 되겠죠. 과밀 억제 권역 지자체들은 그동안 중앙정부에 개별적으로 규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사실 크게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나름대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개별 시가 제안하는 개선안은 타 시군과의 비교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시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니까 불합리하다거나 아니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다른 시의 성장 속도보다 우리 시의 성장 속도가 늦으니까 우리 시의 과밀 억제 권역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죠. 근데 이런 주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으로 폄하돼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40년간 고수했던 정책을 바꾸려면 근거가 탄탄한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 공간 구조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했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였으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용 감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1970년대에 시작됐던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를 갖춰야 합니다. 지난 40년간 도시가 팽창해서 기존에 지정했던 과밀 억제 권역의 의미가 약화했다거나 아니면 산업 구조가 달라져서 예전처럼 강력하게 집중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공업지역은 적고 주거지역만 많은 현재의 공간 구조는 직주 근접을 저해하고 교통체증을 악화하기 때문에 주거용지와 산업용지를 일정 비율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 산하 31개 지자체는 3개 권역 중 최소 하나 이상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과밀 억제, 성장 관리, 자연 보전 권역 이렇게 3개 권역이 혼재하다 보니 도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권역 특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는 요구도 있죠.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하는 14개 시 간에 공업지역 물량 공유 요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각 시가 보유한 공업지역 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공업지역을 많이 보유한 시에 보유 물량 일부를 양보해달라는 요청이 간혹 있습니다. 과거에 경기도가 이를 주선해서 가능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11개의 핵심 규제를 선정해서
31개 시군의 규제 수준을 분석했는데요. 이제 규제가 가장 심한 것으로 도출된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을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또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하는 이런 식의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물량 공유를 주선한다거나 아니면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재검토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는 이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 TF에 건의했는데요. 앞으로도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완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의 제도 재검토를 더욱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을 내놓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겠죠. 이 대안 마련을 위해 어떤 논의가 지속돼야 할까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 안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지역이 잘 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단이 어떤 한 지역을 규제하는 형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입지하기를 선호하는 산업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민간 기업은 들어설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 대신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비수도권에 집중을 해서 비수도권 지역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시도가 기금을 모아서 그래서 비수도권의 지역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에 대한 고안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